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다들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새해 제대로 계획? 세웠습니다. 아 네. 진짜요? 오. 나 카테고리, 친구, 그 외 관계들, 그리고 지덕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몸은 어떻게 하고 마음 소양은 어떻게 하고 머릿속으로 배우는 건 어떻게 하고 저랑 저희 애기들이랑 제대로 작성했죠. 떡국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라파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파엘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할 게 뭐뭐 있었죠?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오, 근데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대한 리뷰를 오늘 실시간으로 할 예정인데요. 음, 핸델 시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처럼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제 음악의 본고장? 뭐라 그래야 되지? 조상? 약간 요즘 클래식보다 좀 더 이전 시대의 그런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을 작곡하셨던 그런 대가분들의 음악인데요. 바로 그 음악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인 메이저 작곡가인 핸델의 대표적인 오페라 리날도의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아리아와 함께. 이 당시에는 뭐 카스트라토라고 거세 가수들이 유행을 했잖아요. 영화 파리넬리 선생님 아 보셨죠? 그쵸 그쵸. 저도 고딩 때 미성년자 관람을 가는데 그냥 아,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파리넬리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아마 거의 보셨을 거예요 같아요. 요즘은 뭐 뮤지컬로도 막 나오고 그래서 파리넬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파리넬리가 영화에서는 이제 핸델과 조우해서 뭐 핸델의 작품을 뭐 자기 극장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핸델이 와서 보고 막 졸도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게 재미를 위해서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리넬리는 그 귀족들 극단에 속해 있었고요. 그의 스승인 포르포라 선생님 그 휘하에서 귀족 극단의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왕립 쪽은 이제 어, 핸델 이 두 극단이 이 라이벌처럼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 파리넬리는 이 귀족 극단에 네. 섭외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가수였고요. 음. 음. 이 왕립에는 이제 세네시노 이제 여기서 리날도로 불렀던 리날도 역할을 했던 그 카스트라토 가수인 스타 가수인 이제 세네시노를 초빙을 해서 이 오페라를 작곡을 염두에 두고 작곡도 하고 이렇게 초연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음. 스타들이 요즘 치면은 이제 아이돌들이죠. 파리넬리나 뭐 세네시노나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그 후원 받는 스폰 받는 가문들의 이름을 따서 파리나 가문의 가수다 해서 파리넬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예명으로 썼었는데 세네시노라는 이제 가수가 이제 어, 핸델은 많이 썼었어요. 뭐 음. 카페렐리나 뭐 그 당시에 베르냐키나 뭐 하여튼 BTS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이렇게 있었듯이 이 당시에는 그 스타 카스트라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예, 시대 아이돌?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그 라시아키오피안과 울기아 소서는 실제로 이 리날도에 나오는 여자 역할의 알미레나라는 그 십자군 총사령관의 딸인 그 알미레라는 그 공주의 그 아리아입니다. 여성의 아리아죠. 근데 극 중에서는 이제 파리넬리가 핸델의 악보를 훔쳐와서 포르포라 극장, 귀족 극장에서 부른 것이 이제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사실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 음. 그만큼 리날도의 그런 아리아가 유명하죠. 선생님의 선생님이 가장 많이 부르시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핸델 오페라 아리아들 중에서도 이제 카스트라토들 남자 역할. 예를 들어서 오늘 리날도는 까라스포자랑 뭐 벤티 뚜루비니 뭐 이런 것이 유명하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예. 안타깝게도 리날도에서 대표곡이라고 하면 역시 울게하소서. 그렇죠. 알려진 거는 네, 울게하소서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오페라에 비해서 네. 이게 워낙 이 울게하소서라는 이 아리아가 한국인이 굉장히 취향적인 사랑하는 네네네. 아리아 중에 하나라고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한국에서 제일 네네네. 많이 부르신 그쵸. 아리아 행사를 사람들이 네네.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몇 분이나 지금 오셨나? 5분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한번 그 구독이랑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한 한 번씩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상 여러분이 눌러주셔야 이게 홈 화면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해 보면은 네네. 저희가 또 이게 지금 핸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네. 하셨지만 네. 또 리날도 저희가 다 오늘 음.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리날도니까요. 음. 리날도 줄거리를 어떻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리날도는 이 십자군 전쟁 중에서 이제 1차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무대예요. 1096년부터 1099년 사이에 1차 십자군 원정 시기의 이야기인데 이제 고프레드라는 십자군 그 총사령관이 있는데 그 이슬람 사르센의 왕 아르간테가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포위해서 이제 탈환하는 그 시기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긴 전쟁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이게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네. 1차, 2차, 3차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네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오랫동안 거의 전쟁을 뭐 한 걸로 이게 알고 있거든요. 몇 차더라? 제가 여기 보면 7차까지 예. 엄청나네요. 예. 거의 180년, 170년 예, 그렇게 중간중간에 긴 전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참 길게 전쟁했네요. 네네네. 이 당시에는 중세 시대니까 뭐 마술이나 뭐 신비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다 악마의 능력이라고 막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스토리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마술, 뭐 마법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기독교 쪽으로서도 그 마술, 선한 마술사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거는 다 마술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한 거죠. 신성한 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나쁜 마법을 네네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네. 또 무슨 네. 저기 뭐야 마녀라고 그래서 막 화형 마녀 사냥도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쵸, 중세 그쵸. 시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네. 그런 슬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네.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교회의 힘이 세지고 뭐 과시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정치적인 이공관계가 늘면서 이 전쟁이 결국에 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알미레나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라시아 키오피안가를 불렀던 그 매력적인 히로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고프레도라는 십자군 총사령관의 딸인데 이 여기서 십자군에서 또 잘 나가는 그 장군이 리날도예요. 용사가. 그래서 이 고프레도가 리날도한테 이 전쟁을 맡기면서 네가 나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면 대신에 우리 딸을 상으로 결혼할 수 있게끔. 내건 건가요? 예, 내건 거죠. 그러니까 좀... 서로 좋아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락해주겠다 너희의 결혼을 그런 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아르간테나고 사라센의 왕인데 이슬람 제국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일간의 휴전을 제의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고프레도 입장에서는 리날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 벌이용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이라는 게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서 3일이라는 이제 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르간테도 이제 뭐 그게 있었죠. 꾀가 있었죠. 마술사이자 다마스쿠스의 여왕이면서 아르간테의 정부이기도 한 아르미다라는 마녀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다가 얘기하기를 리날도 이 주인공 이 장군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잘 끼지 못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다고 이제 얘기를 그쵸, 그쵸. 하니까 그러면 이 여자의 마법으로 리날도를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계략을 짝짝꿍을 하죠. 이 아르간테 왕이랑 이제 고프레드 쪽에서는 리날도를 통해서 딸을 상품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건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에 대한 거를 이제 상으로 내걸면서 결국엔 리날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쟁이 잘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죠. 리날도를 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하느냐 아니면 리날도를 잘 막느냐. 근데 결국에 이 리날도를 이제 구속을 하려면 멘탈을 일단 흔들어 놔야 되니까 사랑하는 알미레나를 납치를 합니다. 아르미다가 예. 마법을 막 부려가지고 막 불뿜어 되는 막 구름 막 괴물 막 이런 것들을 막 소환을 해가지고 확 납치를 해갑니다. 네. 예. 그래서 리날도는 이제 좌절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프레도랑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기독교 쪽에 저기 그 멀리 산에 사는 선한 마술사가 있으니까 아르미다랑 대적을 하려면 이 선한 마술사의 도움을 받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람과 폭풍으로 불러서 그 알미라나를 다시 찾게끔 이제 그런 바램을 막 노래하는 게 이제 벤티 뚜루빈이라는 막 콜루라투라가 많은 그런 노래인데 뭐 물론 아샤키오 비앙가랑 까라스코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덜 유명합니다. 울게야 소설을 네네네. 이길 예, 그렇죠. 네. 아리아는 지금 이 리날도 안에는 네네. 없다고 네. 봅니다. 네. 1막은 아무튼 요런 그 전쟁의 그런 준비 상태가 있고요. 이제 2막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그 은둔자를 아르미다를 이제 대항하려면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떠나요. 고프레도랑 뭐 그 동생이랑 리날도랑 같이 떠났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르미다가 거기서 이제 수작을 부리죠. 리날도를 세이렌이라고 이렇게 요정 같은 그 마녀 같은 정령들을 이렇게 소리 내는 그런 정령들을 유혹하는 정령들인데 리날도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라는 게 따라오면은 알미라나를 구출할 수 있는 길로 저희가 인도해 줄게요. 그런데 리날도는 그 순간에 그 마술에 걸려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렇죠. 세이렌이 예. 그 여러분 잘 그쵸. 아실지 모르지만 스타벅스 맞습니다. 스타벅스에 네네. 딱 보면 그게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세이렌이 외모가 아름답진 않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그쵸. 아름다워서 그 뱃사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에 홀려서 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가다가 이렇게 좌초돼서 네. 어디에 뭐 커다란 바위에 뭐 이렇게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그래서 이거 뭐 항해하는 게임들 보면 세이렌들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뭐 귀마개 솜 이런 거 그쵸, 아이템으로 그쵸. 사야 되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보는 것보다는 네. 듣지를 않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이성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트리니타스 합창단 아이디로 봐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날도는 결국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르미다 그 궁전으로 세이렌과 함께 납치를 당하죠. 반 납치를 당하죠. 그리고 무대는 이제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 아르미다의 요술 정원 안에서 알미라나는 이제 잡혀 있죠. 근데 아르간테가 이 사라센의 왕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해버려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반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는 게 없네요. 결국 여주인공은 이뻐요. 그렇죠. 항상 늘 그렇듯이 항상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저희 음향이나 소리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잘 들리시나요? 아무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도착을 하는데 아니요 왕이 이제 그 알미레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날 풀어달라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걸 해줄 순 없다. 지금 아름이다가 아름이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열받은 거죠 여자는. 알미라는 풀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러냐. 막 슬프니까 난 그냥 울게라도 내버려 두라. 막 이렇게 그 땡깡식으로 이제 막 난 비통하게 난 지금 울련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른 앙탈인가요? 예. 그래서 예, 나온 울게 게 하소서. 여러분이 알고 예. 계시는 예,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그러면 그 울게 하소서를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네. 아, 이거 선생님 버전으로. 제 버전으로 방송합니다. 예, 제 버전으로 한번 그러면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너무 투박하게 넘겨드렸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방금 감사합니다. 이상준 카운트 테너 이상준 선생님의 네네네. 울게 하소서를. 영화에서도 그 나왔던 부분 잠깐 볼까요? 네. 예.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좀 전에 이 가발 벗고 이렇게 헉 된 사람이 핸델이에요. 네. 핸델이 그만큼 뭐 파리넬리 소리에 감명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래? 아무래도 네. 너무 유명한 부분이고 네. 이게 그 뭐 진짜로 고음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하고 막 이렇게 쫙 해봐야 사실 네, 잘 아마 이거 모르겠습니다. 메이킹 필름 보면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혼자 독창을 했는데 아마 이어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두 번 호흡 한 거. 저 정도로 근데 이어붙일 정도인가요? 아닌가? 저 정도는 한 호흡에 갈 수 있지 한 호흡에 않나요? 갈 수 있나? 저는 안 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냥 한 번에 갔을 것 같기는 맞아. 해요. 아니 근데 길게 부른다고 해서 네.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훅 넘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막 기절한다거나 막 저는 그거는 아직 네. 못 봐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각 잡고 저 부분만 숨 이빨 쉬고 깍 하면은 어떻게 어쨌든 도달하긴 하는데 어차피 끝나기 끝에 뭐 숨이 깔다깔다 뭐. 맨 끝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맨 끝에만? 어쨌건 그래서 이 알미레나의 그런 아리아라고 할 수 있고요. 울게 하소서라는 그 아리아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아르간테가 너 당신을 풀어주겠다. 당신 마음이 그렇게 애절했구나. 그렇게 울고 싶어하고 그렇게 탄식 속에서 비통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에 뻑 가서 풀어줍니다. 울면 예. 그거에 찡찡 들고 울면 가는 결국 건가요? 이 노래와 땡깡에 이 감동한 아르간테가 풀어줍니다. 네.
네네. 이 적군 그 장수인 리날도를 억류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알미레나를 풀어주게 되죠. 예. 그런데 또 이제 무대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아르미다는 이제 막 그 알미레나는 이제 숲으로 막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리날도가 이제 세이렌들과 함께 이 아르미다의 요술 정원에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아르미다가 또 리날도를 보고 또 뻑한 거예요. 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나쁘게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뭐 최소한 억류하거나 어떻게 근데 사랑을 나타나서 고백을 해버려요. 아, 또 분명히 남주인공 잘생겼겠군요. 고백을 해버려요. 근데 또 여기 주인공은 또 이렇게 또 신의가 있는 그런 또 역할이라 알미레나가 자기는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사악한 말이야. 막 이렇게 이게 또 배경 자체가 십자군 전쟁이고 네네네. 또 이게 기독교 사상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옹호하는 네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사탄을 약간 네, 물리치는 그러니까 듯한, 어차피 이쪽은 악의 물이잖아요. 이슬람 쪽이니까 그쵸. 이쪽을 당연히 약간 이렇게 좀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래야 되니까는 아마 그게 내용이 그렇게 그쵸, 흘러간 그쵸.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이 아르미다가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에 알미레나가 그렇게 이쁘니까 이랬나 해서 자기 모습을 또 마법으로 바꿉니다. 알미레나처럼 바꾸고 또 짜잔 나타났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리날도가.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마녀인 거죠. 그래서 또 사악한 마녀야 물러가라면서 쫓아냅니다. 2번의 연속으로 깝니다.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어디에 있냐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그 까라스포자라는 노래인데 우리 아리아 안티케 그 이태리 가곡집에 실려 있는 그 조금 더 울기하소서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알려진 노래죠. 그걸 한번 학도라면 어떻게 네네네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네네네네. 싶은 곡이긴 한데요.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 파리넬리 삽입이 그렇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어요. 이거는 또 저음 파트이기 때문에 데릭 리 락인이라는 이 미국 그 흑인 카운터 테너가 이 당시에 그 낮은 부분을 불렀어요. 그 영화 만들 때 높은 부분은 소프라노가 부르고 겹치는 부분은 두 개를 잘 이어서 내지는 둘이 똑같이 불러서 섞고 여러 가지로 이어붙이기도 하고 섞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파리넬리 영화를 볼 때 그걸 또 이렇게 좀 분간해서 들어보는 재미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디가 여성 음역이고 네네네. 어디가 남성 네네네. 음역을 네. 담당했었는지. 나름 이렇게 소프라노 그 에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바라는 그 소프라노의 그 고음 부분에서 이렇게 저음 체스트 내려올 때 그 소리랑 약간 비슷한 거를 이제 이 카운트다운을 찾은 거죠. 서로를 맞는 사람을 찾아서 대충 이렇게 음을 이렇게 붙인 건데 여기서는 이 카운트 테너가 혼자서 부르는 이제 노래예요. 까라스포자는 음역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으로 이 사람이 직접 부른 파리넬리는 파리넬리. 그렇지만 이 사람 목소리가 파리넬리에 이제 실제 삽입이 그렇죠. 되었던 삽입이 된 그 흑인 가수의 이 까라스포자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작권 관계상 적당히 듣다가 끊겼습니다. 이 메이킹 필름을 보면은 아까 그 배우 스테파니 디오니신가
잘생긴 배우와 파리넬리 역할을 맡은 이 배우와 이 흑인 가수의 그 화면이 이제 두 개가 겹쳐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리톤한테 레슨 받아가지고 그냥 남자 목소리로 막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녹음한 거를 또 동시에 틀으면서 그 입에 싱크를 맞춘 거죠. 실제로는 그 영상에 이제 그 녹음된 그 음악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튼 거죠.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이제 그 음악을 틀고 이제 남자 목소리로도 막 부르는 화면들을 저희가 제작 필름들을 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메이킹 필름 찾아보시면 참 네.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현재 다시 만든다면 네. 요새는 또 AI 기술들이 엄청 그렇죠. 예. 발달이 되어 네네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정교한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절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다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네. 영화 중에 네. 하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약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성들도 이렇게 체구가 성장하면 성대가 성장하잖아요. 아 그럼요. 변성기 예, 있습니다. 카스트라툴들도 미세한 변성기는 여성들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남성과 같은 급격한 그런 변성기는 않았지만 여자들 키 클 때 뭐 손발 커지는 것처럼 성대 약간 자라는 것처럼 네. 그 정도의 그런 성장은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반했던 게 고음도 고음이지만 저음에 카스트라툴의 저음에 네. 매료되고 막 그러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그 소리를 이제 문헌으로 적어놓은 게 호흡이 너무 길어서 막 몇 분 동안 막 음표를 한 1분 이상 끌고 네. 한 번에 콜레스테롤 패시지를 끄는데 막 200 몇십 개를 막 한 호흡에 막 이걸 200 몇십 개를 한 호흡에 하고 그러니까 막 그 거세 돼지가 식용 돼지가 부작용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커지는 것처럼 네. 그런 부작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환관들이나 이렇게 거세당한 남성들은 이 용골 가슴이라고 해서 이게 뼈가 엄청 커지고 상체가 비대해지는 그런 키도 커지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체도 커지는데 여기도 흉부가 발달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폐도 같이 그렇죠. 폐 이 용적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 여성이 현대 여성이 성악가가 이 3000cc에서 남성은 3500cc 이렇게 나오는데 네. 최고 작으신 여성 소프라노는 2500cc. 네. 이 당시에는 한 7, 8000cc 막 이상으로 추측되고. 예, 7, 그렇죠. 8000cc면 예, 도대체 예. 네. 그 펠프스나 수영 하는 사람들 네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의 나와요. 폐활량이? 예, 나와요. 예. 그 노래하는 기계죠. 성대는 또 소년의 것에서 이제 살짝 그 성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도 약간 음색도 여성의 매력적이고. 성악보다는 약간 톡 쏘는 듯한 소년들의 날것에 톡 쏘는 듯한 그런 매력도 있었다. 이렇게 저술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기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유추해서 뭐 오늘날에 다시 만든다면 AI가 요거랑 약간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느낌도 또 가미돼서 또 그 당시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바램들도 있죠. 요즘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하면요. 제가 마지막 카스트라토가 그렇죠. 알렉산드로 모레스. 네, 그분의 그걸 들어보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그분이 뭐 그때 당시에 또 스타였겠지만 그냥 시스티나 성당에 네. 맨 마지막으로 남은 카스트라토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음향 기술이 녹음이 이제 그쵸, 시작되면서 유일하게 그냥 녹음이 됐던 거예요. 맨 마지막 살아남은 맨 마지막 카스트라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량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잘했던 스타 막 이런 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그냥 거기 시스티나 성당에 남아 있었던 그 카스트라토 솔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냥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벨칸토 시대의 전성기적인 그런 비르투오소적인 역량이 막 극대화된 그 카스트라토들의 소리를 완벽하게 그 추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느낌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성처럼 체스트를 바꾸는 기간, 이 음역대가 약간 높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카스트라토들의 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 메이저 가수는 아니었죠. 맨 마지막 남은 그냥 가수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만약에 그 사람 목소리를 토대로 어떻게 AI가 그렇죠. 좀 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네네네. 뭐 복원을 한다든지 네네. 하면서 언젠가는 저희가 또 그 말하자면 전성 무슨 예. 카스트라토의 예. 목소리도 예. 언젠가는 컴퓨터로 재현해서 그렇죠. 들어볼 수 있는 AI로 뭔가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에 대한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뭐 밝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문헌에는 뭐 베르냐키라는 또 유명한 카스트라토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 파리넬리보다 약간 전 시대인데 그 사람은 소리의 그 화려함과 그 빛깔보다는 원숙함과 그 테크닉과 그 정제된 어떤 발성의 기술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리넬리가 트럼펫과도 한판 붙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만 네. 베르냐키와도 또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찾아가서 했는데 결과가 무승부로 또 나왔어요. 왜냐? 파리넬리는 젊고 힘있고 막 색깔이 너무 이쁜데 네. 베르냐키의 그런 원숙된 그 컨트롤에는 또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승부가 났는데 파리넬리가 또 큰 마음으로 또 베르냐키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베르냐키는 또 이 젊은 카스트라토를 또 팁을 주죠. 발성적인 팁을 가르쳐 주고 막 그러죠. 그런 또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고요. 파리넬리는 인기를 끌었던 게 잘생기고 키도 컸고 얼굴도 되게 곱상했대요. 그 그림들 보면 되게 꽃미남처럼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목소리도 우리들 흔히 보면 목소리 밝고 예쁘고 이러면 좀 뭔가 뭐랄까 인기가 많잖아요. 소리 예쁜 소리 네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기교도 기교였지만 네. 색깔도 또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카스트라토 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인기 있는 최고의 카스트라토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반전 매력. 예, 예, 예. 외모는 그렇죠. 이제 외모는 남성인데 예, 예. 목소리는 예. 완전 다른 예. 이렇게 막 예쁜 목소리가 네. 나니까 예. 굵고 예쁜 목소리가 예. 나니까 네. 뭐 그러면 진짜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현제 네. 지금 뭐 카운터 테너 좋아하시는 예.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아닐까 싶네요. 예. 당시에는 밀려났었습니다. 카운터 테너들이. 그래서 영국 카스트라토들한테 제비가 안 붙어서 네. 그 영국이나 이제 그 등지로 밀려나서 이제 전통 음악이나 뭐 종교 음악이나 이런 것만 하다가 헨리 퍼셀 뭐 그런 음악들을 하다가 20세기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원전 연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200년 동안 이거 리날도도 한 200년 동안 연주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그거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연주를 하자는 그런 유행이 기조가 불어서 악기도 갑자기 뭐 옛날 바로크 악기 양 거티현 뭐 이런 거 네네.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유행이 불어서 카운트 테너들이 이제 시대적인 요명 그 숙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카스트라토들의 레파토리를 복원하자. 근데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이 기량적인 거나 이제 그 발성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발성법에 대한 연구가 또 새롭게 진화를 해서 카운트 테너들이 카스트라토들의 레파토리를 완전히 복원해서 요즘은 이제 막 하기도 하죠. 네. 근데 네. 카스트라토라고 하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어쨌건 거세를 한 그렇죠, 사람들이고 그렇죠. 카운터 테너는 거세를 하지 않은 목소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차이점이 발생을 당연히 하는데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억지로 성장을 멈춰서 네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런 고음 목소리를 유지를 했다고 치면 사실 카운터 테너는 조금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거세를 하는 사람들은 예. 없을 테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이올린 피치인데 그 음을 내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그냥 연주하느냐 아니면 큰 악기 막 첼로나 이런 데 걸어놓고 막 캔을 빵빵하게 당겨가지고 연주하느냐 아니 내지는 하모닉스로 막 콘트라베이스로 옥타브 위에 내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명 그 더 두껍고 긴 성대이지만 그걸 좀 바싹 당겨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그 진동수를 만든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타고난 성대의 길이라든지 네네. 굵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목소리가 되게 좌지우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발성의 그런 음성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네. 그 음역을 이제 변성이라는 거를 음역의 다운으로 보지 않고 확장으로 보는 이제 시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고음 자체는 얼마든지 타고난 거에 비해서 그 우리
성대를 잘 조종을 해서 고음의 피치를 그 진동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네네네. 네. 왜냐면 선생님도 되게 그 약간 리릭하시지만 고음에 엄청 잘 내시잖아요. 막 말하는 톤도 낮으시고 막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제 성대를 음. 들여다봤을 때는 음. 사실 제 성대가 가진 거는 그 뭐 이게 길면 저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악기랑 똑같습니다. 네네. 악기도 커지면 여러분 음. 저음이 나는 거고요. 짧아질수록 고음이 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성대도 마찬가지로 짧으면 고음이 잘 나고 예. 길면 저음이 잘 난다고 보면 되는데, 예. 저는 사실 네네네. 짧은 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저음이 잘 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예. 맥락에서는 어떻게 좀 이해가 가는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네. 생긴 것만으로 예전에는 음, 그렇게 다 판단을 했다면 네네네. 현재에서 다시 그렇게 거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네네. 좀 동감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적인 걸로 이 레파토리를 복원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카운트 테너들의 숙제이자 시대적인 이제 그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결국엔 파리넬리 카스트라토 얘기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스토리로 이제 돌아가자면 리날도가 그렇게 이제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까라스포자라는 노래, 되게 사랑하는 신부 알미레나를 다시 찾는 그런 아리아를 부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르간테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알미레나가 그 뭐지? 아르미다가 그 마녀가 알미레나 공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디 이 성에서 못 나가고 있냐고. 내가 끝까지 에스코트 풀어줬는데 그 안내해주겠다. 왜 여기 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자기 정부였던 아르미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또 열받죠. 그러니까 둘이가 사이가 또 파토가 납니다. 예, 이래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이제 이 막의 이제 끝이고요. 3막에서는 이제 마지막 막인데 그 은둔 마술사를 결국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술 지팡이를 받거든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르미다 앞에서 서면은 그녀의 마법을 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레어 아이템, 하여튼 그 신성한 무기를 받고 네. 갑니다. 고프레도가 리날도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그 동생이랑 가서 결국 구출해주는 셈이 된 거예요. 결국에 사위는 하라는 일을 뭘 못하고 한 거죠? 세일한테 빠져가지고 가서 뭘 한 거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다는 열이 받았죠. 리날도한테 2번 까이고 숲속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는 알미레나 공주를 가서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리날도 가서 딱 맞고 막아서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못 이기려고 하니까 그 고프레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합니다. 리날도랑 알미레나를 구조합니다. 결국엔 뭐 잠깐 막아선 건 있지만 리날도는 결국 힘을 거의 뭐 발휘를 못한 거죠. 장군이지만. 네. 결국 왕이 다 해먹었어요. 총사령관인 고프레도가 신성한 무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구출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이 마지막에 리날도가 십자군을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을 한 거죠. 예. 막판에 나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다랑 아르간테는 붙잡히고 죽인다기보다 여기서는 또 바로 그 세리아에 약간 또 이상한 또 억지 엔딩이 나오는데 이제 해피 엔딩으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또 내용을 스토리를 그렇게 바꿨는데 대승적인 면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진짜 승리. 왜냐하면 그런 예.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르미다가 자기의 마녀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아르간테와 함께 기독교를 개종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두 사람 리날도와 알미레나는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축복 속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납니다. 결말이요. 그러니까 현대 시각으로 보면 참 네. 뭐랄까요, 그 종교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네네네. 종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모든 일들 자체는 되게 어리석은 거지만
어쨌건 역사 속에 저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이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참 그렇죠. 네, 현재 저희들이 네. 해야 하는 어떤 네. 역할이 아닐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도 그렇고 네, 빨리 전쟁은 끝났으면 좀 좋겠어요. 참 여러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 아무튼 네 그렇게 유명한 아리아는 아무튼 저희가 보여드린 까라스포자와 라시아 기어비앙가 이 정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핸델이 이 영국에 와서 그 왕립 오페라단에서 세네시노라는 대표 가수의 그 캐스팅 하에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결국에는 근데 귀족 오페라단이랑 막 싸우면서 막 그게 오페라단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말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메시아 막판에 이제 종교 음악적으로 또 틀어서 그런 것들을 작곡을 하고 그랬죠. 그런 핸델의 유명한 영국에서 흥행을 거둔 오페라 작품이 리날도입니다. 15일간 그 초연할 때부터 연속으로 상영을 했다고 하고요. 14일간에 걸쳐서 2주 만에 그냥 초스피드로 천재들은 늘 그런가 봐요. 마스터피스가 나올 때는 뭔가 어떤 뭘 받아서 그냥 후다닥 이렇게 작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외려 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네, 같고요. 네, 네, 네. 요즘 같은 때 외려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희한하게 네. 좀 그래요. 예전에는 그 선율 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또 너무 이제 겹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나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서 당시에는 막 차용하고 막 좋으면은 막 갖다 쓰고 남의 작품도 싸우고 그렇죠. 자기 작품에서도 막 차용해서 쓰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뭐 작곡이 좀 빨랐을 수도 있죠. 또 당시엔 또 양산형 작곡가라는 그런 오명도 약간 있었으니까요. 핸델의 음악은 이제 바흐랑 비교를 해보면 바흐는 대위법적이고 되게 계산적이고 음악이 어떤 안에 그 과학과 그 수학적인 신비가 있다면 핸델은 화성적인 풍요로움을 좀 더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어머니, 약간 낭만적이고 뭐 아름답고 뭐 그런 어머니. 바흐는 어떤 그 질서와 딱 맞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아버지 종교 음악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바흐 음악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약간 좀 더 안정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기계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마지막에 짠 끝나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그게 진동수랑 뭐 어떤 수학적인 원리랑 뭐 사람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대위법적인 그런 천재라고 보면 이제 핸델은 그렇죠. 뭐 화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답죠. 그런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댓글창으로 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티키타카를 좀 할 텐데.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너무 열성적으로 들어주시기만 하셔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혹시라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외국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저희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아는 한 성의를 다해서 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뭐 많이 지금 봐주시고 너무 10분 넘는 감사드려요. 분들이 봐주셨는데 좀 부끄러운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댓글. 아이신가요?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답변도 하고 티키타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으셨으니 좀 남겨주십시오. 정 안 남겨주시면 뭐 저희는 마무리하죠. 혹시 뭐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댓글 한 번씩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것도 저는 되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귀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저희를 봐주신다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실시간이라서 좀 실수도 많고
네, 예, 저희가 또 좀 좀 더 죄송합니다. 신경 예. 많이 써서 네. 다음번에 찾아뵐 수 있도록 음.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실시간의 매력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실수나 이런 변수들은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알려드렸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제 리날도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 정보화 시대에 너무 그 공짜 소스들이 많아요.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또 보시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리날도도 보시고 뭐 파리넬리도 한번 다시 보시고 이러시면은 뭐 재밌는 화요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긴 연휴. 네. 아유 강의라뇨. 예,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배우고 있는 예, 중입니다. 공부하면서 하고 여러분 있어서. 덕분에 예. 저희가 배우고 네네네.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실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대에 또 월요일이죠 다음 주. 네, 월요일 저희가 이제 휴일이 끝나고 항상 이제 일부러 방송 날짜를 잡기 때문에 좀 변동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찾아뵙는 웬만하면 이제 월요일 날 휴일이 없으면 저희는 그 시간대 네. 월요일 날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8시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또 세배 한번 올릴까요?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냥 세배는 안 하고 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바이바이.